그럼 우리 연예인 꿈나무 오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스스로도 좀 많이 신경도 신경 많이 쓰이긴 쓰이고 신경 괜찮다 그랬는데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다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얼마 전에 갑상선암이 착한암이라고 하면 안 된다. 방송에서 착한암이라고 착한암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맞아요. 정말 그 댓글에 정말 이게 맞다, 막 너무 서러웠다, 속상했다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렸었어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예. 갑상선암이 진단이 됐어요. 근데 사이즈가 꽤 커요. 그러면 치료 원칙이 어떻게 되죠? 수술해야죠. 수술 외에 다른 옵션이 없죠.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질환인 거예요. 근데 혹시 갑상선 수술의 종류 알고 계시나요? 반 자르냐 전체 절제하냐. 그 이상의 더 전이가 됐을 때. 그 주변 조직까지. 예, 그렇죠. 그러면 절개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요?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갑상선 수술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절제술 혹은 전절제술.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전절제술에 앞에 전경부 임파선 절제술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건 절개선이 조금만 길어집니다. 이 밑에 있는 임파선을 이제 긁어내는 수술인데 얘가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. 그럼 절개선이 이렇게 돼요. 양쪽으로 되면 이제 이게 U자 절개라고 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절개가 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종류가 나뉘거든요.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절개창을 내서 하는 거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. 두 번째는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거. 가슴 아래나 혹은 겨드랑이로 이렇게 로봇으로 누워서. 하는 거. 로봇으로 이렇게. 아니요, 이거는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고 로봇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걸로 한다고 꼭 로봇은 아니고 여기는 대신 목에는 상처가 없지만 여기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. 유럽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절개선을 넣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. 더 짧게. 우리나라 왜 그렇게 안 해? 하고 났을 때 좀 단점이 있어요. 너무 좁아. 그래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열리니까 여기가 그나마 시야가 나오거든요. 로봇 수술 왜 나온 줄 알아요? 다빈치가 왜 개발됐어? 골반 안쪽 같이 손이 좀 들어가기 힘든 부위 쪽으로 이렇게. 그때도 이미 내시경으로 하면 돼. 그거는 미군 국방부에서 만든 거예요. 원거리? 파병 나가 있는 군인이 다쳤을 때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아무래도 그 우와. 수술의 전문가가 아닐 때 기가 막히네. 다빈치를 도입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야전에서도 네, 아직도 이게 통신 때문에 안 돼요.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돼야 돼. 실시간으로 교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신이 그게 게다가 거기는 작전 상황이니까 잘 안 돼서 그리고 삐끗 잘못했다가는 했는데 뭐 한 1분 놓쳤어. 근데 피가 나.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정말 사실 그렇게 개발이 됐다가 이제 이게 사람 손이랑 다르게 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이유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내시경이나 이거나 갑상선 수술에서는 그게 차이는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절개창을 내서 하느냐 이 밑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이나 로봇으로 하느냐 이 두 개가 가장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. 우창현 선생님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아무래도 그냥 이 절개를 하겠죠. 수술하는 의사한테 편하거든요.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은 수술을 할 때 시야가 더 좋으니까 그 아웃컴이 더 좋을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거여서. 그럼 우리 연예인 꿈나무 오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저는 뭐 연예인 이런 거 떠나서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스스로도 좀 많이 신경도 신경 많이 쓰이고 쓰이긴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주변에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약간 진주 목걸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막 가리려고 하고 평상시엔 목티도 있고 이러시지만 완벽하게 잘 안 가려지셔서 스스로 많이 저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요. 나 하고 문신할 거야, 문신. 저희가 그래서 이걸 권유를 많이 해보면은 미혼이신 분들은 사실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직업,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, 유튜버. 뭐 유튜버,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선택을 하세요. 그러시겠다. 근데 두 수술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이거 수술할 때 아까 시야가 좋다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. 어떤? 수술을 손으로 하죠. 손은 촉감이 있잖아. 신경 같은 거를 더 잘 피할 수 있겠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져보면서. 방리할 때 이 전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틱티클이라고 하는데 두두둑 하는 느낌이 나야 사실상 거기를 방리해도 되는 레벨인 거예요. 근데 이걸 로봇으로 할 때는 잘 몰라. 그게 전해지지가 않네. 그게 사실 서전 입장에선 제일 큰 차이입니다. 사실 시야는 요새 카메라도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. 근데 우리가 뭐 게임기 하면 이렇게 진동 패드도 있잖아요. 그거를 의미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. 왜냐면 진동 패드는 소프트웨어에서 이 상황을 설정해서 정보를 주는 건데 이건 미리 리얼로 설정된 하잖아. 거. 그렇네. 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얘는 여기를 바로 열잖아. 수술 부위가 작아요. 뭐 한 요만한 거예요, 사실상. 근데 내시경이나 로봇으로 하려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. 그럼 수술 범위가 이만큼이 돼요. 진짜 아플 것 같아.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피부를 방리해서 들었다가 놓잖아요.
그럼 이때 여기 있는 센서리들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넘니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감각이 좀 둔해졌다라는 걸 많이 호소해요. 절제를 하거나 박리를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로 가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큰 수술하면은 감각이 없어요. 이상 감각. 그런 게 좀 좋아지기도 하는데 또 일부 좀 이렇게 남기도 하니까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가슴 부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성감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. 이제 성적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성대 주변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손상이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 신경 괜찮다 그랬는데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다. 왜냐면 성대 주변근도 그걸 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합병증에는 차이가 없지만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. 저희가 수술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. 여기쯤에 하면은 제일 흉터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남긴 남습니다. 티가 꽤 나요 사실. 그래서 고려를 하실 때 근데 나는 흉터가 없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수술 후에 통증이나 감각이나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목소리 변이라던가 근데 보통 이걸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결정을 전에 하고 오셔. 혼자 뭐 하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냥 나 흉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은 절대로 절개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거를 알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. 분명히 반대급부에 손해가 있다는 거를. 갑상선암은 암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결정이 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게요, 진짜. 그런 말씀은 다시 한번 삼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오늘 컨텐츠가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엔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